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남은 인생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는 없을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명예보다 제일 크게 다가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게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보니 복이라는 건 대부분 습관에서 시작되더군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또 제 주변에서 정말 노년에 복 받았다. 소리 듣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하며 깨달은 이야기. 노년에 복 받는 삶을 만드는 습관 5가지를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듯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거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그럼 이미 반은 복 받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분은 올해 72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할 게 없어요. 부자는 아니고 자식이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분을 부러워합니다. 몸도 또래에 비해 건강하고 표정이 밝고 무엇보다 늘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형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별거 없어. 나는 매일 나한테 친절하게 살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한테 친절하게 산다. 이게 첫 번째 습관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인색해집니다. 젊을 때는 가족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회사 위해서 몸을 갈아 넣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 나이에 뭐가 필요해?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말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아도 그런 거지 하며 넘깁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비싸다, 귀찮다 하며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복 받는 노년을 사는 분들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기에게 친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욕부터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늙었네 대신.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웃기다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 참 묘해서요.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맨날 스스로를 못 살게 굴면 몸도 같이 지칩니다. 반대로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줘도 몸이 협조를 해줍니다. 제가 아는 한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무릎아, 고생 많다. 처음 들으면 웃기죠. 그런데 이분 무릎 수술 안 하고 지금까지 잘 걷습니다. 자기 몸을 적으로 보지 않고 평생 같이 살아온 동반자로 대하는 것. 이게 노년의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년에 복 받는 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정리할 줄 압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냉정하게 끊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젊을 때야 사회생활 때문에 참고 견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예전 습관 때문에 계속 끌려다닙니다. 만나면 늘 남 욕만 하는 사람,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 빠지는 사람, 은근히 비교하고 무시하는 사람, 이런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동창회에 안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서 옛날 이야기 꺼내면 즐겁기도 한데 꼭 누군가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로 사람 기분 상하게 하더라. 그거 듣고 집에 오면 며칠을 우울해. 그래서 이분은 선택했습니다. 대신 산책 모임, 도서관 모임, 동네 친구 몇 명과의 소박한 만남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만 곁에 두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노년의 복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에서 나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말없이 함께 있어도 편한 사람, 웃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관계 몇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은요. 복 받는 노년을 사는 분들은 몸을 관리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운동해봤자 뭐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그런데 복 받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나를 끝까지 데려다 줘야 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배우자도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이 몸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하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 받는 분들은 운동을 관리가 아니라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헬스장에서 땀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꾸준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밥을 너무 늦게 먹지 않고 잠을 함부로 줄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 6시만 되면 집을 나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산 들고 나갑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오늘도 움직여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는 거야.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운동을 벌칙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몸에게 감사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몸을 대하면 몸도 오래 버텨줍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 받는 노년을 사는 분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후회되는 일, 억울했던 일, 놓쳐버린 기회. 나이 들수록 이런 기억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오래 머물수록 현재의 복은 빠져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을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잃은 돈, 잃은 사람 이야기를 몇십 년 동안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만 생각하기로 했어. 지금 이 시간도 지나가면 다시 못 돌아오잖아. 그 이후로 이분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주랑 영상통화하는 시간을 즐기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좋은 일을 기록합니다. 과거를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겁니다. 복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오늘 햇빛, 오늘 밥 한 끼, 오늘 웃음 하나,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복 받는 노년을 사는 분들은 기대치를 낮추되 감사는 높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세상에게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다칩니다. 대신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다릅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다. 아프지 않고 눈 떴다. 전화 한 통 왔다. 이런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순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복이라는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용히 쌓이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건 내가 이미 하고 있네. 이건 하나쯤 바꿔볼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복은 시작된 겁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실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 앞으로의 시간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 그게 복의 출발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